오늘도 헬머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공천 점점 시끄럽습니다. 네, 계속 시끄러워지는 느낌인데요. 지금 이제 소위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으로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상황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비공개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총에서 한 15명 정도의 의원들이 이제 자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이번 공천의 진행 과정이 불공정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을 쏟아냈고, 뭐 일부,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사당화라는 단어를 꺼냈다고 하는데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면에서 좀 문제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기자들이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의총에서 직접 발언을 했다고 또 알려진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이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에서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줬고. 여론조사가 어떤 문제라는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비명계인 지역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역 국회의원의 이름을 빼고 다른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다. 이런 지역구들이 이제 몇 군데가 이제 지난 주말 거치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원들이 지금 이제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물론 뭐 여론조사를 진행했었던 지역구들이 전부 이제 비명계 국회의원인 건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나를 이제 배제시키려고 하는구나. 나 빼려고 불안하겠죠. 지금 미리 지금 이제 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들을 좀 갖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사무총장의 해명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달했습니다. 의총장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의원들이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평가가 진행이 됐는지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납득될 수 있게 설명을 요청하겠다. 이런 점들을 이제 의원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소위 현역 배제 여론조사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한 것과 아닌 것들을 이제 일단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걸 또 이제 원내대표가 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또 좀 관심을 모았던 게 이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할 거냐 말 거냐, 발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였는데 불참했고요.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에서 따로 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공천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이제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뭐 자리를 피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앞으로도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시끄러운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뭐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공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들 쭉 보셨을 텐데 진보 매체들도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뭐 사설과 칼럼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오만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치 다 이긴 것처럼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신문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고. 오늘은 민주당 출신의 전직 국무총리들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서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전 국회의장까지, 그리고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방문 중이어가지고 자리를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뭐 온라인으로 혹은 이제 통화를 통해서 이제 내용 전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공정한 공천을 해야 된다. 지금의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이제 별도의 또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천에 찬성하는 쪽, 예를 들어서 친명이나 혹은 이쪽에 그런 논리도 제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천 자체는 시끄러운 게 당연한 것이다. 쇄신이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은 공천 결과물을 봐서 공천에서 내놓는 상품을 봐야지 그때 공천의 승패는 결정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이제 공천 과정 중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지역구나 뭐 이제 기존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구들을 제외하고 시끄러운 것들이 주로 어디냐면 소위 하위 20%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하위 분류를 받은 의원들이 직접 발언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더 강하게 발언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소음이 좀 이제 커지고 있는 형국인데, 오히려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언론들이 잘 받아 써주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혁신이라는 게 원래 예. 가죽을 벗겨내는 어떤 고통을 예. 표현한 거다. 그만큼 그 이제 주장인 것 고통이 같아요. 예.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좀 내놓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가죽 벗기는 고통을 왜 우리만 당하냐. 예. 친명계나 이제 당 지도부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느냐. 이제 예.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친명계 쪽 혹은 이제 지도부 쪽에서 오늘 반박을 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세 군데의 전략 공천을 비롯해 가지고 예. 뭐 단수 공천 지역구라든지 경선 지역구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된 전략 공천 지역구가 뭐 대표적으로 경기도 수원시 무 지역구 같은 예. 경우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전략 공천이 됐는데 뭐 이분이 당내에서는 이제 비명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뭐 이런 케이스를 비롯해서 몇몇 군데에서 단수 공천 받은 지역구들도 많은 경우가 이제 비명계로 꼽히는 의원들이고 오히려 이제 경선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서 최민희 전 의원 예. 같은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친명의 대표 주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고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뭐 이제 당사자들이 느끼는 거하고 한 발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확실히 이제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론으로서 관찰할 때는 이 소음의 정도를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하셨던 하위 20% 10% 이분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가대 표집될 가능성도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당내 여러 가지 기류 중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결국 이제 공천이라는 게 상대당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 평가를 할 수밖에 예. 없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 컷오프나 혹은 뭐 유력 정치인에 대한 컷오프가 이루어져도 반발이 거의 없거나 조용합니다. 예. 잠깐 반발하고 이제 예. 조용해지는 이런 형세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것도 예.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주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클 수밖에 없다. 네, 불이익을 받는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역이다 보니까 소리가 또 좀 크게 전달이 되는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자, 여당의 쪽으로 가보면요. 네.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네.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매끄럽다라는 평가를 그렇죠. 받습니다. 이 매끄럽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네.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혁신이나 아까 반대 네. 얘기겠죠, 정확히. 그렇죠. 혁신이나 개혁 없이 그냥 조용히 하기 위해서 그냥 공천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제가 좀 전에 민주당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반대 상황이죠. 예. 수도권의 현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예.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역구 현역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가 된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로. 조용하죠, 당연히. 영명의 예. 상태. 그러니까 현역 지역구 의원이 이제 날아간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도 좀 덜하고 혹은 반발을 하더라도 언론에서 다뤄주는 이제 비중이 아무래도 작을 수밖에 예. 없는데 뭐 이를테면 이제 지역에서는 상당히 시끌시끌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영남권 같은 경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구 조정이 된 현역 의원들이 몇몇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예.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혜진 의원이 김해로 지역구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준비하던 그 정치인들이 좀 시끌시끌하고 탈당할 수도 있다, 무소속 예.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중앙 언론들에서는 많이 안 받아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은 결국 이제 원외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역 중에서 지역구 중에서는 컷오프 대상자가 없었던 상황이고 국민의힘 전체 현역 의원이 지금 113명인데 예. 그 중에서 34.5%가 이미 본선 티켓을 지금 확정받은 상태.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구가 이제 TK 지역, 대구 경북 예. 지역하고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인데 이 지역도 대부분 경선을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현역 국회의원들이 경선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유리하죠. 때문에 예. 본인이 아무래도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딱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서로 비판하는 분들은 자기 주장을 할 텐데 네. 참 공천 무난하다, 매끄럽다, 우리 참 잘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건 뭐 잡음도 없고 감동도 없다. 네. 이건 뭐 현행 유지하면서 조용히 그냥 마무리 짓재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게 완전 동전의 양면 같아요. 예. 오늘 오후에 문화일보의 헤드라인이 딱 그 제목이었습니다. 잡음 적지만 감동도 없다. 예, 뭐 이런 예. 제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뭔가 물갈이 되는 느낌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단적으로 지난 총선들 그러니까 20대하고 21대 총선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예. 21대 총선에서는 TK 지역만 떼놓고 봤을 때
현역 교체 비율이 60%를 넘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절반 이상의 예, 현역 예. 국회의원이 교체가 됐었고 예. 21대 총선의 영남 지역 같은 경우도 PK까지 포함했을 때도 53%가 교체가 됐으니까 절반 정도가 교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영남권의 중진 국회의원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상황이다. 네. 그만큼 영남권의 혁신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가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아마 2월 말 3월 초에 돼봐야겠죠. 공천이 마무리가 됐을 예. 때 그때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관전 포인트는 영남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고 거기 새로 예를 들어서 영남권의 기존 현역 의원들을 밀어낸다면 그렇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역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아직 공천은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 어제 이제 TV조선에서 국민의힘의 그 컷오프 대상자, 현역 컷오프 대상자 명단을 입수를 했다고 하면서 예.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들어있는 이름들의 면면이 주로 비윤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들이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혹은 현지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대로라면 거기도 시끄러워질 텐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당장 시끄럽지는 않더라도 지역구에서의 유불리에는 별로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예. 어제 TV조선에서 보도한 그 컷오프 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 평택을의 유이동 의원이라든지 예. 혹은 뭐 충남 아산 갑의 이명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난 총선 때 원래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지역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개인기를 통해서 예. 생환을 한 대표적인 비윤계 의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컷오프가 되게 되면 그 지역구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렇군요. 현장의 평가들도 있습니다. 제3지대 얘기 잠깐 해볼까요? 예. 네, 제3지대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어제 통합을 깼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천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에 조기숙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임명을 했는데 조기숙 위원장이 오늘 일성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 더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진짜 민주당을 놓고 경쟁하겠다. 예.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제3지대 혹은 이제 여야가 네. 잘 못하는 지점들을 동시 지적을 하면서 중간 지점을 형성하겠다라는 노선을 버리고 사실상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잡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민주당 경쟁. 그렇습니다. 예, 그 그림은 뭔지 대강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민주당이 포함되어 있는 통합비례정당 이른바 이제 민주개혁진보연합 예. 여기에는 지금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이 소속돼 있는 새진보연합이 합류를 하고요. 예. 그리고 진보당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3월 3일에 예. 창당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이제 30명을 명부를 만드는데 예. 그 중에 새진보연합 몫으로 이제 3명, 그리고 진보당 몫으로 3명, 거기에다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몫으로 4명을 해가지고 총 10명의 후보를 당선권에 아마 배치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민주당하고 어떻게 순서 배치를 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10자리 정도를 비례대표에서 이제 양보한다라는 예. 이제 그 합의를 했고요. 대신에 지역구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이제 경선을 거치는 그런 합의를 오늘 이뤄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진보당하고는 이 울산 북구 지역에 진보당 후보로 이제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해서 예.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 이게 지역군 그런데 정당 투표를 통한 게 굉장히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몇 번 지적했지만 조국 신당이 등장했고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표는 야권 지지의 유권자들의 경우입니다. 네. 지역 투표는 뭐 민주당을 하고 정당 투표를 어디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이제 제3지대 신당이 여야 양쪽에서 예. 하나씩 나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례투표의 양상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통합정당을 3월 3일에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들도 순서 배치라든지 비례대표의 순서 배치라든지 예. 혹은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누가 적격한가를 놓고도 또 합의가 필요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과정이 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제3지대 그리고 조국 신당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 특히 야권 지지 유권자들의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가 네네.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의료 대란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상황을 보니까 어저께 밤까지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 중에 71.2% 8,800여 명이 지금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예.
그 중에서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이 7,8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예.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의 인원들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잡혀있던 수술의 30%가 취소가 됐고 예.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로 취소했다고 현실화되고 하니까 있군요. 약간의 위험. 그렇습니다. 예, 의료 예. 대란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예. 그런데 정부는 연일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 굉장히 강한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은 재판에 넘기겠다. 예. 이런 방침을 직접 발표했는데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집단 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진짜야 막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예. 지금 압박 수위를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양상인데, 근데 뭐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에 의사파업이 있었을 때도 당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이번 상황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예. 근데 물론 실제로 그 조치가 이루어지진 이루어졌느냐, 않았죠. 뭐 예. 일부 사례들은 이제 기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재판까지 이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정부가 합의를 통해서 취소하기도 하고 했었고요. 예. 이전에 다른 그 의사 파업들의 경우, 뭐 이를테면 의약 분업 관련된 파업이라든지 의료 민영화 관련된 파업이라든지 이런 때도 비슷한 조치를 천명을 했었고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제 또 다 취소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 때랑 비교해 보면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의협 회장 일부 의협 회장 같은 경우는 면허 취소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응이냐 하면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아직 실행 단계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예.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정부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시행이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아직은 돼야 말입니다. 할수 있다. 그래서 예. 저도 오늘 예. 관련된 내용들을 의료 현장에서 예. 이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나 혹은 이제 정부 쪽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좀 예.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엄포에 가깝다. 엄포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면허 취소를 정부에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 조치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했었던 발언 수위에 비하면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근데 저도 엄포라는 쪽에 어떤 약간 방점이 가는 게 저희가 이제 이 라디오를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네. 섭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어떤 그 실무진들이 섭외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아, 네. 여기 출연하는데 네. 왜냐하면 굉장히 압박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다면 정부의 어떤 정부 사이드의 압박이 강하다면 서로 나와서 어떤 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그럴 텐데 네. 서로 미루고 있는 분위기예요. 며칠을 하자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거는 속에서는 혹시 강경한 어떤 추진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바빠서 그렇겠지만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뭐 저희처럼 이제 뉴스를 오래 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헤드라인 다르고 내용 다르다의 예. 전형적인 형태인 건데 아직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장에서 보기에도 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법리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예. 재판까지 가야 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고 그리고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오히려 빨리 끝내는 게 물론 의심이죠. 그렇죠. 뭐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자들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기자들이 있다. 예. 구속 조치가 실제로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슈가 빠르게 사그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할 가능성을 지금 기자들은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뭐 내일 그리고 모레 뭐 이런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정부 그렇습니다.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보실 수 것 있을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